네, 이번 시간은 소음진동 시간입니다. 소음진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6번부터 60번까지 5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3문항 이상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환경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회 문제 56번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데시벨의 합. 그래서 여기에 기계를 90데시벨의 기계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88데시벨의 기계를 또 하나 설치한다면 이 데시벨의 이 방에 데시벨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구할 때 또 데시벨의 차가 얼마입니까? 데시벨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그중에 데시벨의 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90에다가 88을 더해서 178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는 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56번을 하겠습니다. 데시벨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귀가 이제 듣는데 SNB라는 게 있어요. SNB. 그래서 시그널 퍼 노이즈 해서 신호와 잡음앱이죠. 영어로.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목소리를 신호라고 하고 주위의 차 소리 뭐 옆에서 떠드는 소리 이런 걸 잡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친구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는 것은 잡음이 적다는 얘기죠. 신호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귀에 잘 들리는 명료도라고 합니다. 얘를 명료도. 그래서 우리 예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명료도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는데 SNB가 크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SNB가 크면 신호가 잘 잡히는 거고 SNB가 작으면 신호가 안 잡히는 거죠. 왜? 주위의 잡음이 너무 크니까. 그때는 명료도가 작다라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SNB가 크면 명료도가 크다. SNB가 작으면 명료도가 작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신호가 즉 S가 10의 5승이고 얘가 노이즈가 1이라고 할게요. 뭐 또는 1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든 거니까. 그러면 얘는 10의 5승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좀 귀찮음을 싫어해요. 야, 이거 너무 보기 싫다. 우리 5자만 볼래? 그 5자도 적으니까 거기다 10을 곱해서 50이라고 우리 약속할래? SNB가 10의 5승을 50. 그걸 이제 데시벨이라고 그래서 이 SNB에다가 이제 로그를 붙여요. 왜 로그를 붙였냐? 사람은 이렇게 10의 5승, 10의 7승 이런 게 수질에서는 pH가 있죠. pH3, pH5도 역시 요 위에 있는 숫자를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로그를 붙이자 여기다가. 로그 10의 5승 이런 식으로. 그러면 5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5도 보기가 싫어. 너무 작아서. 우리는 50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을 붙이라고 했어요. 10을 곱해. 그럼 이제 50이 되겠죠? 이때 이 50을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원래 로그 10의 5승 한 것은 5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 같은 거 만들거나 단위 같은 거 만들 때 업적이 큰 사람의 이름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뉴턴, 힘의 단위죠. 그 만유인력 발견한 그 다음에 파스칼, 압력 열심히 연구하신 그 다음에 중력 연구한 뭐 갈릴레이 뭐 이런 갈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사람 이름을 많이 쓰는데 그럼 우리 소음 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벨이죠. 이 벨은 누구예요? 전화기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업적이 큰 벨을 붙이자. 그래서 5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50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벨보다 작은 벨을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혹시 리터 아시죠? 리터보다 작은 거 여러분들 뭐 알고 있어요? 밀리리터. 밀리리터보다 작은 것을 마이크로리터.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요 사이에 데시라는 게 있어요. 데시리터라고 아마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10배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벨을 5개 모았다면 데시벨은 50개를 모아야 된다고. 요것을 앞에 요 D는 데시라고 해서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리, 마이크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시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데시벨 공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데시벨 공식은 어떻게 쓰냐? 10로그 SN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는 데시벨로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로그를 앞에 붙이시면 돼. 그리고 SNB 대신에 다른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비율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데시벨 공식이라는 거, 10로그.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 바로 56번. 90데시벨과 88데시벨을 합을 하시오.
178데시벨.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수질에서 pH 3짜리하고 pH 5짜리 얘 1리터하고 얘 1리터를 합쳤어요. 똑같이. 그러면 pH가 얼마 됩니까? pH 8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pH 8이면 염기성이거든. 얘는 산성, 얘도 산성인데 산성 합쳤는데 염기성이 될 리가 없잖아요. 얘도 똑같아. 그래서 얘도 수소이온 농도로 바꿔가지고 더해서 이제 pH 공식에다 넣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SNB로 바꾼 다음에 10로그 공식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에 90데시벨은 SNB가 얼마예요? 응? 90데시벨의 SNB는 얼마예요? 10에 9승이죠. 88데시벨의 SNB가 얼마예요? 10에 8.8승이죠. 응? 그래서 요걸로 합쳐줘야 돼, 요걸로. 10에 9승 더하기 10에 8.8승.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앞에 10로그 붙이면 데시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시벨의 합을 구하시오.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데시벨의 합은 SNB로 즉 10로그를 붙이시고 SNB의 합 즉 10에 90데시벨은 9라고 쓰시고 88데시벨은 8.8이라고 쓰시고 70데시벨 그러면 만약에 3개 있었다 그럼 10에 7승을 더 더하시면 되고 만약에 데시벨의 차를 구하시오 그랬다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90데시벨과 88데시벨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랬다면 그럼 빼주면 되지. 10에 9승 큰 거에서 10에 8.8승 작은 거 빼면 되죠. 그쵸? 만약에 데시벨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세요? 응? 그러면 얘 평균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2랑 3이랑 평균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2 더하기 3해서 나누기 2.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에 9승 빼기 10에 8.8승 해가지고 나누기 2 하시면 되지. 가로를 좀 크게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10로그를 붙이시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 9승 어떻게 구해요? 10에 9승, 10에 8승. 이거 우리 대기 시간에, 수질 시간에, 폐기물 시간에 많이 했는데 계산기 키에 YX, 요 지수 키. 만약에 2의 3승부터 연습해 보세요. 2의 3승은 8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 2를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수 키 누르셔야 돼. 지수 키. 지수 키가 뭡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산기는 제 계산기는 여기 YX승으로 돼 있어요. 지수 키가. 어떤 계산기는 X가 밑에 Y가 위로 가 있어요. 제 계산기는 그런 거 없는데 A에 B승이라고 써 있는 계산기도 있고요. 제 계산기는 또 그게 아닌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계산기도 있고요. 제 계산기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꺽쇠로 돼 있는 계산기가 있고. 그래서 지수키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네이버 환경박사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3번째 줄 요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릴게. 그래서 지수키 누르고 그 다음에 3 누르시면 그런 다음에 는 치시면 8 나와요. 그래서 10의 9승 더하기 10의 8.8승 우리 많이 했습니다. 대기 수질 시간에 지수 연습. 그래서 답 구하시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셔요. 아니면은 나는 다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시면 다 들으신 다음에 정지 버튼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복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0이 나올 거예요. 92.12 나와야 돼요. 92.12 잘 나옵니다. 그래서 56번, 57번. 파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파동, 소리가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동을 이루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말소리가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고 이 평균 높이로부터 요 각각의 위치를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물리학 배우신 분들은 아마 변위량 해가지고 배웠을 텐데 그래서 변위라고 해. 이 변위 중에 가장 높은 곳 있죠? 여기. 또 가장 낮은 곳 있죠? 여기. 여기를 만약에 높은 곳이다 그러면 영어로는 하나예요. 피크. 한문으로는 진폭. 그리고 우리말로는 올라간 거하고 내려간 거하고 틀려요. 우리말로는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이번엔 내려간 거.
내려간 거 영어로는 똑같아요. 피크. 한문으로 똑같아요. 진폭. 근데 우리말로는 골이라고 해요. 골. 밑으로 쑥 꺼졌다 그래서 골. 위로 쑥 올라갔다 그래서 마루. 그래서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파장. 골과 골 사이의 거리는 안 됩니까? 그것도 돼요. 파장. 그래서 파장의 말뜻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에 먼저 1번. 파동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한다. 맞죠? 2번.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직각인 파를 횡파라고 한다. 횡파는 뒤에서 나올 거니까 제가 횡파, 종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주기라고 한다. 아니라고 지금 바로 얘기했죠.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그래야 돼요.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응? 그러면 주기는 뭡니까?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에요. 파장의 시간이라고 하시면 돼. 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냐? 초예요. 단위는. 주기. 초.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추를 가지고 뱅글 돌렸어요. 그럼 원이죠? 여기 이제 중심에서 뱅글 돌아가서 제자리로 왔어요. 요거를 주기라고 해. 그럼 얘는 원이 아닌데요. 얘를 연결하면 원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를 끊어가지고 쭉 연결하면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림 잘 그린 책 보면 쭉 연결하면 이게 사이클입니다. 원. 그래서 이 원의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래서 주기는 파장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파장이 나타나는 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진동의 중앙에서 마루와 또는 골 사이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봐봐요. 진동의 중앙에서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를 진폭. 맞죠? 제가 이거 진폭. 한문으로는 진폭. 영어로는 피크. 그 다음에 58번 갈게요. 지금 처음에만 자세하게 하고 뒤에서는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막 팍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자세하게 배우시고 뒤에서부터 이거 아까 나왔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네. 이러면서 그냥 찍고 넘어가실 수 있죠. 바로바로. 58도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구분할 때 음원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제가 방음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진동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58번. 뭐 같이 알려드리면 다 같이 외우시면 좋겠나요? 같이 외우면 좋겠나? 그러면 소음 대책 같이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쪽은 진동 대책 그림으로. 여기는 진동 대책. 그러면 진동 대책 뒤에서 나오면 별다른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답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소음원이에요. 음원. 즉 여기에서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로 저 스피커의 소리가 오는데 잘 오지 못하도록 저 스피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오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소음 대책이고 여기는 이제 진동원이 있습니다. 진동은 땅을 타고 와요. 소음은 공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 있어요. 나. 그러면 나한테 저 기계의 진동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나한테 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소음 대책. 요거는 진동 대책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내가 저 소음을 이제 안 들리게 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귀마개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내가 하는 대책을 수음측 대책. 얘는 수진측 대책. 진동을 받는 숫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원 대책이 있겠죠. 여기다 뭐 방음 카바를 씌운다든지 소음원 대책. 얘는 진동측 대책, 진동원 대책이 있겠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파 경로 대책. 여기도 전파 경로 대책. 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귀마개 하라고 귀마개. 그 다음에 저 소음원이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일해요. 그럼 나는 그때 거기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스케줄 변경.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기계를 껐다가 켰다가. 그래서 원격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동대책. 진동대책은 2개. 진동은 어디로 온다고? 땅으로 온다고. 그럼 땅이 딱딱하면 더 많은 진동을 느낍니다. 땅이 말랑말랑하면 고무 까는 이유가 그거죠. 말랑말랑한 거. 그래서 그것을 탄성지지라고 해요. 말랑말랑한 거 깔으란 얘기예요. 내 발바닥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딱딱하면 안 되니까 강한 성질을 변경한다. 그래서 강성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강한 성질을 변경한다. 강성 변경.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한다. 그 얘기죠. 이번에는 전파 경로 대책. 전파 경로 대책은 둘 다 동일하게 거리 감쇄라는 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라. 중간에 멀리 떨어지는 거. 그것을 거리 감쇄라 그래서 요거는 소음에도 있고 진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거리 감쇄고, 그 다음에 벽 세우는 거. 그래서 방음 벽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벽. 그래서 여기 뭐 방음 벽. 그 다음에 공장 벽체의 차음성 강화. 그래서 벽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전파 경로 대책이에요. 벽이란 말 나오면 보지도 말고 전파 경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얘는 땅으로 오니까 땅을 파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진동이 딱 멈추겠죠. 그것을 방진구라고 합니다. 얘는 2개. 쟤는 3개. 하나 더 있어요. 저기 소음 대책에서는 하나 더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기계를 틀어놔요. 그럼 기계의 소음이 내 쪽으로 오다가 저쪽으로 가겠죠. 옆에 친구 쪽으로. 그것을 지향성 변환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환이라고 하셔도 돼. 기계 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음 대책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머지. 여기 없는 나머지가 소음 대책이에요. 뭐 방음 커버 씌운다든지 뭐. 얘 진동 대책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에 진동, 즉 기계가 덜그럭덜그럭거려요. 세탁기가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탈수기, 여러분들 옛날 사람 탈수기 나 때는 말이야. 세탁기 따로 있고 탈수기가 따로 있었어. 그 탈수기 요즘은 건조기도 있죠. 옛날에는 이제 탈수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위로. 요즘은 다 앞에서 뚜껑 열고 넣잖아요. 옛날에는 아직 그 통돌이 세탁기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빨래한 거를 짜가지고 옆에 이제 탈수기에다 넣죠. 근데 이 기계가 평형을 안 맞추면 덜그럭 거려. 이쪽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데가 벽에 닿으니까 덜그럭. 그러면 이제 엄마가 끄고 빨래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넣죠. 그러면 소리가 안 나. 그것을 이제 밸런싱이라고 하죠. 밸런싱. 즉 평형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평형 맞춘다. 그 다음에 그 기계 밑에다가 역시 얘처럼 탄성지지 하면 되겠죠. 똑같아요. 탄성지지. 기계 밑에다가도 말랑말랑한 거 깔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를 더 높이든지 아니면 무게를 낮추든지 하시면 돼. 기초 중량의 부가 및 경감. 그 무게를 올리든지 무게를 낮추든지. 그 다음에 기계를 끄면 되겠죠. 세탁기 끄면, 탈수기 끄면 안 나겠죠. 그래서 가진력 억제. 억제의 동그라미. 즉 기계를 끄란 얘기예요. 가진력, 진동을 가하는 힘, 즉 진동을 일으키는 힘을 꺼라. 즉 기계 꺼라, 세탁기 꺼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많이 하는데 요 기계에다가 이제 탄성지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추를 하나 매달아서 얘가 움직이면서 이 추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진동을 먹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동적 흡진이라고 해요. 동적 흡진. 정적 흡진 없습니다. 이 동에다 동그라미. 정적 흡진 그럼 틀려요. 이 억제 근데 가진력 증가 그럼 틀려요. 요 방진구는 진동에 있고 벽은 소음에 있습니다. 이런 거 특히 동그라미 친 거 특히 잘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소음 대책도 됐고 뒤에 나올 진동 대책도 끝났으니까 그럼 뒤에서 나올 때는 딱 생각해서 바로바로 답을 찾아주셔야 돼. 58번.
다음 중 방음 대책 중에 전파 경로 대책으로 구분할 때 음원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보세요. 1번 거리 감쇄. 거리 감쇄 여기 있죠. 전파 경로 대책이죠. 그 다음에 소음기 설치는 없지. 그러니까 나머지죠. 즉 음원 대책이죠. 얘는. 그 다음에 방음 벽이란 말 들어가면 전파 경로 대책. 공장 건물 내 벽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전파 경로 대책이다. 그래서 1번 거리 감쇄, 3, 4번 벽 얘네들은 전파 경로 대책이고 2번 소음기 설치는 나머지는 너무 많아. 그래서 안 썼어요. 한 10개 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소음원 대책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99. 소음과 관련된 용어 중에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을 보정하여 얻은 소음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경 소음도는 기계를 끈 상태에서 그 주위에 원래부터 있었던 소음입니다. 그 주위에 원래부터 있었던 소음을 배경소음도라고 그래요. 쓰실 필요 없겠다고 해설에 있으니까. 그래서 배경소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소음이 없을 때 소음을 배경소음도라고 해요. 대상소음이 없을 때 소음이라고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계를 끈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을 측정해요. 왜? 나는 기계를 켜놓고 저 기계의 소음을 측정하고 싶어요. 기계를 켰어. 그래서 소음도 이제 데시벨 장치를 이용해서 소음기 이용해서 측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기계만의 소음이 아니죠. 이 방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소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빼줘야지. 즉 기계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 소음도 아닌데. 그래서 기계를 끄고 주위의 소음을 측정을 해요. 기계가 억울하지 않게. 그런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보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정하여 얻은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소음도는 배경소음도를 보정하여 얻은 소음도. 그래서 이 두 개 잘 알아두세요. 대상소음도는 측정소음도에서 암소음은 옛날 말, 옛날 사람. 지금은 다 배경소음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잘 알아두세요. 등가소음도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게요. 등가소음도는 뭐냐면 90데시벨 내가 이제 이 방 안에 소음을 측정했어요. 즉 기계를 켜놓고 최대 출력으로 켜놓고 측정합니다. 소음은. 근데 90데시벨로 측정된 것이 30분. 그 다음에 80데시벨로 측정한 것이 10분. 총 40분을 측정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방 안의 소음도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데시벨의 평균만 하지 말고 얘는 30분이니까 얘가 더 커져야지. 90데시벨 쪽으로 더 가까워져야죠. 얘는 10분 동안 측정됐으니까 얘는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 한 거예요. 산술평균 앞에서 배웠죠. 대기 시간에. 그래서 산술평균 한 것을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으로 평균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임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동시간 내에 정상소음 에너지로 얻어진, 등가하여 얻어진. 얘는 등가하여란 말 보면 등가소음도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겠죠. 키포인트가 등가하여 얻어진. 즉 산술평균 낸 거라고 쉽게. 60번 가겠습니다. 소음의 배출허용 기준 측정 방법에서 소음계의 첨간 보정회로는 어디에 측정합니까? 4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A 특성, B 특성, C 특성, D 특성, F 특성 이런 거 없어요. D까지 있어. A, B, C, D까지 있는데 그중에 사람의 귀하고 똑같이 맞춰놓고 측정한 것을 A 소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90데시벨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옆에다가 A자를 쓰셔야 돼. 이렇게. A 특성으로 놓고, 즉 사람 귀에 맞춰서 측정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듣는 주파수하고 사람이 듣는 주파수하고 달라요. 두더지는 저주파를 좀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나 뭐 박쥐 이런 애들은 고주파 쪽에 아주 민감합니다. 사람이 듣는 주파수가 따로 있고 사람이 듣는 소음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측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데시벨 A.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측정하는 건 다 A에다 놓고 측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항공기 소음 측정할 때는 C에다 놓고 측정합니다. 하여튼 그 측정기가 다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워주세요. 그래서 소음 측정할 때는 첨간 보정 회로를 A 특성에다가 놓는다.
그래서 1회차 5문제 끝났습니다. 처음에만 좀 천천히 가고 뒤에서부터는 계속 나온 거 또 나오고 하니까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면 2회차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2회차 56번부터 60번까지 보겠습니다. 56 역시 뒤에서 계속 나올 문제. A 벽체의 투과 손실이 32dB일 때 이 벽체의 투과율을 구하시오. 투과율. 쉽게 얘기하면 통과율.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90dB이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벽을 통과하고 났더니 86dB이 됐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86dB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벽이 두꺼울수록 잘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차음벽이라고 합니다. 차음벽. 즉 벽은 두껍고 무겁고 기밀해야 돼. 그래야 저 바깥의 소리가 나한테 안 들어오겠죠. 얇고 구멍 많이 뚫려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손실된 거는 뭐예요? 그것을 투과하면서 손실됐다 그래가지고 기호로는 이제 TL이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로. 그러면 여기서 얼마예요? 4dB 손실됐죠? 여러분들 주식 손실되면은 속상하죠? 주식 손실. 손실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나쁜 용어입니다. 근데 투과 손실은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쵸? 투과 손실이 큰 벽이 좋은 벽 아니에요. 투과 손실은 좋은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손실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 난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이 손실은 되게 좋은 손실이에요. 그럼 투과 손실 구하는 공식이 투과율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제가 3가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투과율을 이용한 공식이 있습니다. 투과율을 T라고 할게 그냥. 원래는 이렇게 써서 타우라고 읽거든요. 원래는. 타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는 기호 하나씩 배우면 좋으니까 이거 이제 타우라고 해. 타우. 요거 알파, 요거 베타, 이렇게 감마 이런 것처럼 요걸 이제 타우라고 하는데 투과율을 타우라고 해요. 그럼 투과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들어간 양, 나온 양. 들어간 양 10, 나온 양 1. 그러면 10분의 1이 투과된 거지. 투과된 거. 들어간 양 10. 한 10명이 들어갔어요. 나온 양, 통과량 하나. 그럼 통과량 얼마예요? 그치? 10%, 10분의 1. 그게 투과율이에요. 그래서 투과율은 들어간 양, 나온 양. 요게 투과율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양이 10에 몇 승, 나온 양이 10에 몇 승. 투과율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투과 손실 구하는 공식에다 넣는데 투과 손실을 TL이라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투과 손실은 데시벨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로그 붙여서 쓸 수 있어요. 10로그 타우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56번. 투과 손실이 32dB일 때 투과율을 구하시오. 얘를 구하래요. 얘가 30이 여기다 넣고 투과 손실이 30이고 투과율 주고 투과 손실 구할 수도 있고요. 투과 손실 주고 이 문제처럼 투과율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32 넣으세요. 바로 이 문제의 답이니까 32dB은 10로그 요 타우를 x라고 해도 되겠죠? 타우분의 1 또는 x분의 1. 그 다음에 먼저 30이 저쪽으로 나눠줘요. 그럼 3.2가 되겠죠? 여기 3.2. 그럼 10이 없어져서 절로 나눠졌으니까 그럼 로그만 남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로그를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로그 없애고 요 가로 안에 있는 애만 남기고 싶어. 그럼 저쪽에다가 뭔가를 무슨 짓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지수, 즉 미수 10을 붙이시면 됩니다. 10에 3.2승 이렇게 해주면 이 로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에 3.2승 해주면 로그가 없어진다. 그런 다음에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되죠. 얘는 분모에 있던 애, 얘는 분자에 있던 애. 둘이 자리 바꾸기.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산기로 10에 3.2승분의 1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1 나누기 10에 아까 지수키 눌러서 3.2 해서 는치면 여기 있는 답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또는 0.00063 이렇게 나오겠죠.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구하는 투과 손실 구하는 답. 이번에는 경험식. 경험식은 숫자가 있어요. 이게 실험해가지고 만든 식이라 단위만 맞춰서 맞추거나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단일벽에 수직 입사할 때, 난입사할 때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능사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벽이에요. 소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소리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가. 그러면 골키퍼가 핸드볼 선수 골키퍼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기가 좋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기가 좋아요? 당연히 1번처럼 들어와야 어디로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맞기가 편하죠. 그래서 투과 손실은 좋은 손실이라고, 즉 수직 입사를 할 때는 값이 커요. 얘는 값이 커. 즉 투과 손실이 커. 즉 좋은 말이죠. 이 손실은 좋은 손실이라고. 근데 난입사하면 막 중구난방으로 입사하는 걸 난입사라고 해요. 그러면 핸드볼 선수가 공 맞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는 값이 작아요. 그러면 10로그 붙이시라고. 값이 크려면 여기가 20로그가 됩니다. 여기는 값이 작으려면 18로그가 됩니다. 이 18하고 20하고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실험식이라 제가 말을 못해. 실험하셔서 이 소음진동 학자들이 만든 식이니까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MF 똑같습니다. M, 여기서 M은 면밀도라고 합니다. 면밀도.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원래 밀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즉 제곱미터당 킬로그램, 즉 무게를 얘기해요. 벽이 제곱미터당 무게.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이 제곱미터당 무게가 많이 나가는 벽이 투과 손실이 좋다고. 무거워야 투과 손실이 좋다 그랬죠. 가볍고 얇고 구멍 많고 이런 벽은 투과 손실이 나빠요. 즉 적어요. 그래서 얘는 커야 좋아. 면밀도는. 즉 무거운 벽을 설치해야 저 바깥의 소음이 나한테로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F는 주파수입니다. 단위는 헤르츠. 주파수. 그래서 얘는 커야 되니까 20로그. 얘는 작아야 되니까 18로그. 그 다음에 빼기 43을 빼야 커요? 44를 빼야 커요? 43을 빼야 크겠죠? 여기는 44.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2, 3, 4가 다 들어가요. 여기는 2, 3, 4. 정 헷갈리시면 2, 3, 4가 다 들어가네. 수직 입사는 이렇게. 아니면 저처럼 값이 커야 되려면 43을 빼야 될까? 44를 빼야 될까? 두 개가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뒤에 문제 나오면 그때 해드리고, 문제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면밀도가 200이다. 그럼 여기다 200. 주파수가 500이다. 그럼 500. 그럼 20로그 가로 열고 200 곱하기 500 가로 닫고 마이너스 43 해서 나온 값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과 손실은 구하는 공식이 3개라는 거. 되셨죠? 57. 다음은 소음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얘는 1모는, 이 뒤에서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1000Hz 순음의 음의 세기를 40dB의 음의 크기를 말한다. 아주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과목이 소음진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의 귀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주파수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데시벨이라고 한다면, 이 주파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말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주파수는 기호로 아까 F라고 쓰라 그랬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얘는 낮은 주파수라고 하고, 즉 낮은 음, 다른 말로 낮은 주파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높은 음, 얘를 높은 주파수라고 해요. 즉 음의 고저를 얘기하죠. 주파수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맞나 보세요. 주파수가 낮은 음이 작은 소리고, 주파수가 큰 게
큰 소리다. 아니에요. 이거는 봐봐. 소리가 작아도 높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음이 작은 소리고 주파수가 큰 음이 높은 소리지만 큰 음이 큰 소리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럼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는 데시벨이라는 게 있어요. 데시벨. 바로 데시벨. 그래서 주파수별로 사람이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별로 데시벨을 갖다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의. 막 물결 모양의.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가청 주파수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20Hz부터 2만 Hz까지를 가청 주파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하면 공기와 마찰 소리에 의해서 역시 소리가 날 텐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게 50억 헤르츠인가 그래요. 그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 이 가청 주파수를 넘어가서. 그래서 가청 주파수를 넘어간 것을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초음파를 듣는 동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그러면 20보다 작은 애들을 이제 초저주파음이라고 합니다. 요거 잘 느끼는 애들이 이제 두더지. 그래서 이 초저주파음을 잘 느끼는 애들이 지진을 잘 감지를 해요. 그래서 막 지진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걔네들은 벌써 피신해 있거나 그러니까 동물들이 먼저 느끼고 이상함을 느끼고 피신을 하죠.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뭐 큰 자연재해가 온다든지 그럼 뭐 메뚜기들이 뭐 동시에 이동한다든지 뭐 물고기가 떼주고 만다든지 뭐 이런 자연재해가 오면 그래서 사람은 못 느껴요. 사람은 요 사이값만 느껴요. 근데 저번에 제가 해외 토픽을 보니까 우리 이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는 소리를 이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5억 정도 되니까 워낙 많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진을 감지하는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취업을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알아, 지진. 그러면 진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촨성 지진도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마 해외 토픽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요걸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보지 말고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1000Hz만 보여요. 1000Hz. 그래서 1000Hz 쪽을 찾아가지고 데시벨 이것을 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Hz의 데시벨을 폰이라고 한다. 그러면 1000Hz의 10데시벨, 1000Hz의 30데시벨이라고 할게요. 1000Hz의 30데시벨이 있다. 30데시벨이다. 그럼 얘를 30폰. 1000Hz의 40데시벨이다. 그러면 얘를 40폰. 1000Hz의 50데시벨이다. 그러면 50폰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폰이라는 말만 보면 이 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한 거예요. 아, 폰. 1000Hz 기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압축하기 위해서 이 폰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많은 폰 중에서도 또 기준을 하나 잡은 거죠. 요거. 야, 그러면 40폰을 우리 1손이라고 할래? 얘를 1손이라고 합니다. 손. 조금 벗어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얘를 1손이라고 합니다. 손. 기준. 그러면 이 손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 귀에 감각량을 맞춘 건데요. 그 손이라는 거 뒤에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사람 귀가 이 1손을 기준으로 해서 2손 그러면 이제 2배, 4손 그러면 4배 더 크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80데시벨의 소리는 40데시벨의 소리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0폰의 소리는 40폰의 소리보다
몇 배 크게 들릴까요? 만약에 이랬다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귀차니즘. 사람은 참 귀찮음을 많이 느껴요. 이걸 줄이자. 그래서 40폰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40폰보다 몇 배 크게 들리나 이거를 쏜이라고 하자. 이걸 쏜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쏜의 정의가 그거예요. 40폰 소리보다 몇 배 크게 들리나. 이걸 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를 50폰은 몇 쏜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두 줄짜리 문제가 한 줄로 줄죠. 그래서 쏜의 의미는 그거예요. 40폰보다 몇 배 크게 들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쏜 공식, 뒤에 계산 문제 나옵니다. 쏜 공식, 쏜 공식. 좀 어려워요. 2에 폰 빼기 40 나누기 10. 이게 쏜 공식이에요. 그러면 2에 50폰이니까 여기다 넣어 50폰 빼기 40폰. 그러면 10폰이죠. 10 나누기 10 하면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할 때 그냥 아예 10을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2에 5 빼기 4. 그래서 2에 1승. 그래서 답은 2배 크기 들린다. 다른 말로 2쏜이다 라고 하시면 돼. 하나만 더. 80폰은 몇 쏜일까요? 왜 공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따가 뒤에 문제 보면 이 폰을 구하시오 문제가 나올 거예요. 4쏜이다. 몇 폰이냐? 그러면 저기다 4 넣고 이 폰을 X로 넣고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80폰은 몇 쏜일까요? 80폰은 몇 쏜일까요? 즉 몇 쏜이라는 건 뭐예요? 40폰보다 몇 배 크게 들리나요? 그 얘기죠. 80폰은 몇 쏜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2에 8 빼기 4. 그러면 2에 4승. 그러면 16배 크게 들린다 또는 16쏜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죠. 되셨죠? 그럼 다시 57번 문제. 1쏜은 그 가로 안에 쏜이 들어갑니다. 1000Hz의 음의 40dB를 말한다. 1쏜은 1000Hz의 40dB이다. 그래서 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번에 SIL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뒤에서 음의 세기 레벨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PNL이라고 있는데 PNL은 이제 여기 4번의 NNI도 마찬가지고 항공기 소음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안 배워요. 이름만. 항공기 소음 평가할 때 PNL, NNI. 항공기, 비행기랑 관련 있는 소음도입니다. 58. 금속 스프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탄성지지하라 그랬죠. 스프링. 탄성지지. 그래서 스프링 그것을 방진재료라고 합니다. 방진재료. 진동을 방지하는 재료. 그럼 방진재료는 스프링이 있는데 금속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스프링이 있고 방진 고무가 있어요. 근데 방진 고무부터 쓸게요. 왜 이렇게 씁니까? 고무는 밑에 그 여러분들 요가할 때 요가 매트 같은 거 그 밑에 층에 안 들리게 아니면 애들 뛰어노는데 그 두꺼운 고무 같은 거 깔죠. 방에다가 또는 거실에다가 그거요. 그럼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방진 재료 중에 고주파 차진성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가 고주파예요. 그 여자들 꽥꽥하는 소리, 고주파 소리 들려드릴까요? 이 칠판을 손톱으로 끽 긁는 그리고 공포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끽 하는 소리, 빽 하는 소리, 여자들 소리 지르는 소리 이런 거 다 고주파입니다. 진동도 마찬가지로 고주파를 차진하는 게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기 스프링이 고주파 차진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장점에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금속 스프링만 장단점 나올 텐데 뒤에서는 공기 스프링의 장단점도 나올 거예요. 방진 고무, 여러분들이 이제 요가 매트로 쓰는 요 방진 고무는 양호합니다. 근데 금속 스프링은 고주파 차진 시 단락됩니다. 끊어진다고. 고주파가 들어오면 침대 스프링이 끊어져요. 단락,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얘는 저주파 차진에 좋아요. 이게 이제 장단점에 있을 거예요. 저주파 차진하는 데 사용합니다. 금속 스프링은. 만약에 고주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기 스프링으로 바꾸셔야 돼. 공기 스프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금속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공기 스프링은 이 기계에다가 공기층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에서 만약에 소방 훈련할 때 위에서 떨어지면 푹석하면서 떨어지는 거 풍선 있잖아요. 그게 공기 스프링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이 이만한 거기 공기 채운 거기에 떨어지면 안전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기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 누출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 폭발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공기가 있으면 산소가 있으니까 폭발할 우려도 크죠. 그 다음에 얘는 댐퍼가 필요해. 댐퍼. 공기 조절 장치. 우리 에어컨 같은 거 있으면 에어컨에서 이제 창이 쫙 열리면서 바람이 나오죠. 그게 댐퍼예요. 또 창이 쫙 닫히면서 바람이 안 나오죠. 창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바람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댐퍼라고 해요. 공기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근데 여기 뒤에서 나올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얘 장단점을 여기서 볼 겁니다. 58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장단점, 장점, 환경 요소의 저항성이 크다. 금속이니까 철 생각해가지고 부식 잘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부식이 안 되는 금속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부식, 용해의 저항성이 크다. 부식되는 스프링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침대 스프링을 부식되는 스프링을 썼다고 쳐봐요. 그럼 1년도 못 가서 그냥 끊어져서 침대 매트리스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걸 쓴다고. 그래서 온도, 부식, 용해의 저항성이 크다. 뒤틀리거나 오므라들지 않는다. 역시 뒤틀리거나 오므라들면 그거는 나쁜 침대죠. 뒤틀리거나 오므라들지 않는 시몬스 침대, 에이스 침대, 이런 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최대 변이가 허용된다. 그래서 내가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 차진성에 좋다. 지금 방금 얘기했고요. 단점. 감쇄가 거의 없으며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크다. 공진이라는 것은 이 스프링이 막 거기에 있는 3번하고도 똑같아. 로킹은 막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 혼자 막 빙글빙글빙글. 또 막 요동치는 거야. 스프링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것이 1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고주파 진동 시 끊어진다는 거. 그러면 58번 다음 중 금속 스프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환경 요소의 저항성이 크다. 최대 변이가 허용된다.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저주파 차진성이 좋다. 여기는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돼서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작다라고 하시고 3번의 오타, 공진 시 전달률이 매우 작다. 그래서 58번에 3번이 틀렸다라고 해주세요. 오타 있네요. 크다 아니라 작다인데. 그래서 틀린 거 3번으로 찾아주세요. 작다가 아니라 크다 그래야 된다고. 59. 인체 귀의 구조 중 고막의 진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위와 중위의 기압을 조정하는 것은 사람의 귀는 외위가 있어요. 외위는 요 귓바퀴 부터 이제 외이도를 거쳐서 여러분들 귀파는 외이도를 거쳐서 고막까지를 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중위는 뼈들로 이루어졌어요. 모루뼈, 망자뼈, 뼈. 그 뼈 중에 이소골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이소골. 뒤에 기출 문제 보니까 이소골은 몇 배 증폭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소골은
그 여러분들이 이 귓바퀴가 하는 역할은 지분기 역할을 해요. 소리가 안 들리면 귀를 이렇게 오므리면 되죠. 그 소리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게 귓바퀴가 하는 역할이고, 웨이도는 동굴이에요. 동굴. 우리가 바깥에서 소리를 악질렀을 때 하고 동굴에서 소리를 악질렀을 때 하고 어디가 더 소리가 잘 들려요? 동굴이 소리가 훨씬 잘 들리죠? 그래서 여기는 음의 증폭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막 파괴되면 우리 귀 망가지는 거죠? 수술해야 되죠? 이 고막은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안쪽 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얘는 떨림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이제 조절을 해주죠. 만약에 높은 곳에 갑자기 올라갔는데 압력이 낮아지니까 귀가 멍해. 그러면 막 떨면서 이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조정하는 게 바로 유스타키오관입니다. 유스타키오관. 유스타키오관. 두 글자로는 이관이라고 해요. 이관. 그래서 이관이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야, 떨림판 너 빨리 떨어. 그래서 바깥에 압력하고 안에 압력하고, 즉 외위와 중위의 압력을 조절해줘. 얘는 외위와 중위의 압력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열심히 놀다가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 자잖아요, 비행기에서. 근데 그 비행기 탈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그 잠자지 말라 그러더라고. 착륙할 때. 만약에 착륙할 때 너무 피곤해서 자면 이 뇌가 이게 그 인식을 못하니까 압력 조절이 조금 늦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내리라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귀가 멍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역시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윙 하는. 그 바깥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거야. 그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 귀가 지금 물에 들어간 것처럼 멍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약을 주시더라고. 5,000원짜리. 이거 먹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대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괜찮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다 이제 거기에 리플 단 거를 보니까 입에다가 바람을 크게 하고 꿀꺽꿀꺽 생기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막이 뻥 뚫리면서 괜찮아질 거래요. 해봤죠. 속는 셈 치고. 그랬더니 한 2초 만에 귀가 뻥 뚫리대. 그걸 갖다가 아저씨는 약을 팔아먹으려고 5,000원짜리 그것만 알려줬으면 그 약 안 사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증상 있으면 꿀꺽꿀꺽 새피라고. 그러면 이관이 떨림판을 막 떨게 해가지고 압력을 조절해 주겠죠. 아내하고. 그래서 아내하고 압력이 갑자기 바깥의 압력하고 갑자기 안 맞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유스타키오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외이와 중이라는 거, 내이라 그러면 안 돼. 그때 이 뼈, 여러분들 귀를 이렇게 대고 기찻길에다가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 기차 소리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차는 한참 있다 와요. 즉 고체는 뼈 전달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이소골도 뼈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 주는데, 이때 이 이소골이라는 이 뼈는 20배를 증폭해 줍니다. 20배 증폭. 그러면 데시벨로 하면 26데시벨을 증폭시켜줘요. 이 26데시벨도 뒤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문제로. 그러니까 이 중위를 지나면 26데시벨 정도가 커진다고, 소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이에는 달팽이관 같은 게 있고요. 달팽이관은 아까 말한 도레미파솔라시도, 얘는 음의 고절을 알게 해주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뭐 전정창도 있고 기저막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뭐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요 유스타키오관은 엄청 잘 나오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 인체 구조 중 진동을 쉽게 해서 외위와 중위의 기압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유스타키오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60번 계산 문제네요. 음향 출력이 100W인 점음원이 반자유 공간에 있을 때 10m 떨어진 지점에 음의 세기를 구하시오.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계가 소리를 낼 거예요. 이 기계가 내는 소리를 10로그를 붙여서 이 기계가 내는 소음도로 바꿔진 것을 PW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WL은 음향 파워 레벨이라고 해서
공식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쓸게요. 먼저 개념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내 귀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100데시벨의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80데시벨로 들리겠죠? 또는 뭐 75데시벨로 작게 들리겠죠? 그래서 내가 듣는 소음도를 SIL. 그래서 얘는 음의 세기 레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PL, 요것을 음압 레벨이라고 합니다. 음압 레벨. 그럼 이 둘의 차이는 공식은 달라요. 근데 결과값이 같아야 돼. 이 공식을 넣어서 80데시벨로 들렸다? 그럼 이 공식으로 넣어도 80데시벨로 들려야 돼. 차이는 내 귀에 들어오는 음의 세기를 이용했냐? 누가 내 귀에다가 소리를 꿰찔렀어요. 야, 귀 아파 그러죠? 소리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압력을 이용해서 구했냐 차이지, 소리의 세기를 이용했냐, 소리의 압력을 이용했냐의 차이지, 둘 다 결과값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식은 달라요. 그렇지만 결과값은 같아야 돼. 그러면 공식 PWL은 10로그 W0분의 W 이렇게 구합니다. SNB 대신에 W0분의 W라고 하시면 되고, 이 W0는 외우셔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얘 단위는 와트인데, 즉 10의 마이너스 12승부터 소리가 나요. 만약에 이 기계가 10의 마이너스 11승짜리 기계다. 그러면 무소음 기계예요. 무소음. 10의 마이너스 12승부터 소음이 나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 사람의 귀하고 맞춘 거죠. 그럼 W. 이 기계는 10의 2승 기계예요. 그럼 W에다 10의 2승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은 고정이에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음향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IL. SIL도 공식은 똑같아요. 10로그 I0분의 I. 이때 I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똑같습니다. 얘는 와트 퍼 내 귀니까 제곱미터. 내 귀 1제곱미터당 들어오는 와트. 역시 10의 마이너스 12승 들어오면 귀에 소리가 안 나. 10의 마이너스 12승보다 커야 소리가 나. 그래서 I, 내 귀에 들어오는 음의 세기를 넣으면 SI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L. SPL은 20로그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공식은 다르다 그랬죠? 얘는 20로그. 그 다음에 P0분의 P. 그럼 공식이 다르니까 이 P0는 얘랑 전혀 틀린 값을 씁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업적이 큰 사람. 뉴턴 퍼 내 귀 제곱미터. 압력이니까. 내 귀에 들어오는 압력. 야, 큰 소리 치지 마. 나 귀 아파. 왜? 소리에도 압력이 있다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그 압력에 단위 뉴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 무소음. 이거보다 큰 소리가 P만큼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SPL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준음의 세기, 즉 얘는 기준음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이때 이 P가 중요한데, P는 기능사에서는 안 나온 것 같지만 음압 필요치예요. 음압 필요치. 실제 만약에 피크치가 나온다면 이건 참고로 20로그 P0는 똑같은데 피크치를 PM이라고 할게요. 그때는 나누기 루트 2해야 실효치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음압 피크치. 피크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음압. 얘는 평균. 얘는 가장 높은 음압. 그래서 가장 높은 음압 나오면 평균은 나누기 루트 2를 해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실효치라는 거 기능사 문제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15회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아, 뭔 공식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라 공식이 많은 거지. 뒤에 가면은 없어요. 계속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거리감쇄를 이용한 공식이 있습니다. 거리감쇄. 내가 SPL을 구하고 싶어요. 또는 SIL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PWL 빼기 10로그 S를 빼시면 돼. 아까도 말했죠. 얘가 100데시벨이에요. 그럼 빼야 돼. 왜? 나는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감쇄가 됐으니까 소리가. 그래서 빼야 된다고. 얼만큼을 빼라고? 10로그 S만큼 빼라고.
그럼 S는 뭡니까? 서피스, 표면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S는 4개만 외우시면 되거든. 점음원, 선음원이 있습니다. 또는 면음원이 있어요. 선음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차. 점음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는 기계. 이거는 기차. 그리고 자유공간과 반자유공간으로 나눕니다. 얘도 자유공간과 반자유공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계가 하나가 매달려 있다고 해볼게요. 요 기계. 스피커라고 할게. 기계나 스피커. 이런 게 이제 점음원. 스피커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5m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5m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5m, 5m, 그 다음 뒤쪽도 5m, 옆쪽도 5m. 즉, 이 5m 떨어진 사람은 다 같은 크기로 느낄 거라고 소리를. 그래서 요 표면적을 쓴 것을 S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공이죠, 공. 그래서 이 자유공간은 9의 표면적. 그래서 4파이 R제곱으로 구해요. 여러분들 수학. R은 반지름. 그 다음에 반구의 표면적은 여기서 나누기 2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제곱을 줘, S에다가. 그래서 S는 바로 떨어진 거리. 5m 떨어졌다, 스피커로부터, 그럼 5m. 10m 떨어졌다, 그럼 10m. 얘는 그러면은 이제 기차가 갑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기차가 가요. 그러면 같은 소음도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 원. 1칸을 중심으로 원, 2칸을 중심으로 원. 얘랑은 이렇게는 소리가 같아지지 않겠죠? 1칸, 2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원이에요, 얘는. 이 원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느껴요. 그래서 얘는 원둘레 길이. 그래서 원주. 얘는 반원주. 그래서 여기는 2파이 R. 제곱이 없어요. 여기는 파이 R.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고 이번 시간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음향 출력이 100W래요. 그럼 여러분들 PWL부터 구해볼까요? 음향 출력이 100W이다. 그럼 저 기계가 얼마의 소음도를 내는지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WL 공식에다 넣으세요. 10로그 외우라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기계가 100W짜리 기계니까 여기다가 100W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112dB 나옵니다. 아니다. 얼마 나오나요? 10 로그 100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면 140dB 나와요. 140dB. 그 다음에 이 기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 음의 세기를 구하래요. 그럼 SIL이 얼마인지 먼저 구해볼까요? 얘는 3단계로 푸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렵다고. 그럼 SIL 구해볼까요?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이 듣는 SIL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PWL 빼기 거리 감쇄 10로그 S. 그래서 S는 뭐예요? 기계예요? 점음원이라고 나왔고 반자유 공간이라고 나왔으니까 2파이 R.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PWL에다가 지금 140dB 구한 거 넣으시고 10로그 그 다음에 2파이 R이 몇 메타 떨어졌다고? 10m 떨어졌다고 여기다 10m라고 넣어주세요. 여기 R은 떨어진 거리.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40 빼기 10로그 가로치고 2파이. 파이는 3.14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기 계산기에 파이가 있으면 그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122dB 나와요. 그런데 음의 세기가 얼마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 SIL 공식에 넣어요. 10로그 I0는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Y예요. 내 귀에 들어오는 음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러면 지금 구한 121을 여기다 넣고 10로그 아까 저기 타우 구할 때 똑같이 추가 손실에서도 했었잖아요. 먼저 10 나눠. 저기서 12.2. 그 다음에 로그 없애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저쪽에 10을 밑수로 취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로그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오른쪽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무슨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수 10을 취하시라고. 거기 12.2는 지수로 올리면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아니다. i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절로 보내면 되는구나. i만 남기고 쟤를 절로 보내. 그러면 i는 10에 12.2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요거 계산하시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0.16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 점음원이니까 이거 틀렸다. 점음원이니까 2파이 r 제곱이 있어야지. 제곱. 4파이 r 제곱, 2파이 r 제곱. 그래서 요거 구한 게 112 나옵니다. 112 데시벨. 여기서 하나 틀렸고요. 그래서 얘는 112, 120이 아니라 112. 120이 아니라 112. 그러면 12.2 아니라 11.2. 해설이 있어서 좋네. 제가 틀린 거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해서 여기 있는 답이 나와야 돼요. 0.16. 그래서 제곱이 있습니다. 점음원은, 선음원은 제곱이 없고요. S 구할 때.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이 조금 해야 될 게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3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